배우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2024년을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용의자 X의 헌신과 총선 의석수 전망이라는 주제를 참아라. 여러분, 와, 물비락 맞았습니다. 와, 새해부터 이 물비락 맞았습니다. 이렇게 물이 칠 줄 몰랐습니다. 야, 이거 완전 머리 흠뻑 다 맞았습니다. 대박. 자, 와, 아유. 완전 물 맞은 생쥐꼴이 됐습니다. 와, 이렇게 칠 줄 몰랐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물을 쳐맞아가지고 바닷물을 쳐맞았어. 자, 엉망이 됐는데요. 우와. 조금 전에 서 있던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조금씩 치던 파도가 갑자기 많이 들이쳐서 이렇게 이제 야, 새해 좋은 일이 생길 모양이다. 바닷물 벼락을 맞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저기 가고 있는 저 배입니다. 배. 어민들이 아침에 새벽조업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 배가 지나가니까 저 배가 일으킨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파도가 와서 여기 들이쳐버린 겁니다. 짭다. 예. 맛있다. 그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쳤는데 두 번째에 당했습니다. 당해서 우리 바다를 무서워하는 우리 헤어롬님 헤엄을 못 친답니다. 헤엄을 왜 못 쳤지? 완전히 쫄아서 그냥 36개 주랭나. 아유 참. 짭다. 와, 바닷물. 재밌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있는 그 아치 해변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자, 주변 경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60도) 팬입니다. 여기 스탠드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앉아서 또 수업도 받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여름 되면은 여기 앉아서 요 바다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어떻게 될지 2024년 여름에 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새벽 7시 한 10분 15분쯤 되는데요. 자, 해가 떠오르길 기다리면서 어이구 제법 치네요. 여기도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년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년 특집은 용의자 X의 헌신과 총선 의석수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 용의자 X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유명 추리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이 되겠습니다. 용의자 X를 이제 잡아내는 뭐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용의자 X가 무슨 짓을 했나 그걸 밝혀내는 소설. 그 용의자 X는 이제 수학 천재입니다. 수학 천재이고 그 수학 천재가 도와주려는 그 모녀가 이제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발적으로 이 엄마가 두 번째 결혼했다가 이혼한 남편, 그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폭행을 하고 돈을 뜯어가는 그런 짓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모녀가 우발적으로 그냥 협동해서 이렇게 이 남자를 해치우게 되는데, 그 딸은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옆집에 살던, 그 모녀의 옆집에 살았나? 하여튼 소설상으로는
영화상에서는 옆집에 사는 걸로 나오는데 소설상에서는 또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읽은 지 좀 오래됐어. 삼삼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 수학 천재가 하라는 대로 해서 모녀가 용의선상에서 이제 일단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는데 그걸 알게 된 이 물리천재가 직감적으로 이 수학 천재가 뒤에 개입을 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고, 그 수학 천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를 밝혀내는 게 이제 소설의 플롯이 되겠습니다. 기둥줄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2015년부터 2024년 1월 1일 현재까지 약 8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뭔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정치적 사건들의 배후에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에 나오는 용의자 X와 같은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집단이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어느 집단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이제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2015년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성절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게 봄부터 나왔거든요. 2015년 봄부터.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쪽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많이 말렸죠. 그게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말렸다는 게. 미국에서는 또 강한 반대도 하고 여름쯤에 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초에 이제 강행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시진핑의 환대를 받고 하니까 이게 뭐 한중 관계가 일종의 밀월 관계가 형성되지 않나 뭐 이런 예측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저기 미국하고는 멀어지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갑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냥 뭐 현하게 2016년 1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요청하게 됩니다. 탄핵 심판을 내려주세요 요청을 하게 되죠. 그 탄핵 심판이 이제 한 3개월 가량, 약 3개월 가량 진행되었다가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뭐 이게 이제 선고가 됐죠. 그래서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막 엉망진창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뭐 어이구 대단합니다. 그렇게 됐죠. 그 전에 이제 이 중국 전성절 행사 참석과 대통령 탄핵, 박 대통령 탄핵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건. 2016년 4월인가 그쯤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고 이렇게 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뭐 이렇게 촛불 행동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하고 뭐 야당의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 합동 시위가 일어나고 뭐 굉장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야간, 주간 가릴 것 없이 이 시위가 일어나고, 또 야간에 촛불 들고 나와서 하는 시위가 일종의 문화 비슷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때부터.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이제 용인이 되고 인용되고 해서 선고가 나고 복잡하게 진행된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고 작년에 이제 3월입니까? 3월에 있었던 선거에 의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현재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강한 의심을 두는 것은 뭐냐? 이게 뭔가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런 것이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제 저쪽 중국과 북한이 배후에 있었다. 그게 이제 부정선거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180석이라는 의석을 저쪽에 이제 이 진보 좌파 쪽에 이 절대 의석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정을 자기들이 배후에서 농단을 해왔다, 사실상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가 합작 혹은 단독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말들을 삼아서 가지고 놀았느냐 라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죠. 나타나는 현상들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판을 돌리는 판도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국 정보부와 북한의 정보부도 이 용의자 X가 쓰는 말들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지금 모든 사건들을 한 8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중국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는 자기들이 판을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수중에 있는 말들이다. 자기들이 판 위에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도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에 의해서 말들로 사용되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몰라야 되죠. 그게 이제 이 용의자 X의 절묘한 공작이지 않을까. 예. 다층 구조를 가지게 되는 공작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왜 또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이제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2022년에 3월 달에 있었던 선거에서 대선에서 진보 좌파는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의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말 하면은, 야,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은 그게 이제 신빙성이 없지, 인간아 왜 그런 말을 하냐, 나도 그런 말을 하겠다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0시, 그때 10시쯤인가 11시쯤인가 저 헤어롬님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야, 졌다 막 이렇게 푸념 섞인 이 목소리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기다리면은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제 예감상으로는 12시쯤 넘어가면은 이게 뭔가가 이게 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 말은 안 했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그 현상이 슬슬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0.71%인가 뭐 그렇게 해서 약 일단 0.7%의 차이로 승리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보수파 쪽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0.7% 20여만 표라는 이 숫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의자 X의 이 솜씨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용의자 X가 부리는 말들인 이 선거를 이렇게 개표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장악하고 있던 그 세력들이 놀아난 거죠. 말하자면은 농락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한 3에서 5% 정도 혹은 많으면 10% 정도 이길 것이라고 봤는데, 깨고 보니까 0.7% 차이로 졌다 이거죠. 근데 재밌는 건 0.7% 차이로 졌으면은 재검표하자고 난리를 쳐야 될 건데, 그 말이 쑥 들어가고 아무도 그 재검표하자는 말이 저 진 쪽에서는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가 이제 야료가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다층 구조를 가지고 움직여온 용의자 X의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교묘하게 조절을 해서 0.7% 차이로 보수 우파가 이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 그건 다 너의 뇌피셜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배후에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저 높은 배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그 정보 집단이 어딜까요?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은 고 정보 집단이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정보 집단하고 또 다른 정보 집단 혹은 어떤 그 리더들의 이 집합체, 혹은 그 단독 리더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뇌피셜, 뇌피셜.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는데, 2중 3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장기판에 지금 말들로 다 놀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이 용의자 X가 2024년 4월 달에 있을 4월 달에 이제 진행되는 한국의 총선에서 과연 의석 구도를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할까에 대한 예측이 조금 이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선거날이 다가가면은 완전 진짜 엄청난 그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겠죠. 야,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 집권 여당 보수우파 쪽은 강남구 서초구 빼놓고는 전멸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와가지고 한번 뒤집어졌죠. 뒤집어지고 그래서 비상대책위를 빨리 꾸려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일주일 전입니까 뭐 열흘 전쯤입니까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됐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꼭 6석밖에 집권 여당 쪽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서울에서. 이것도 이게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흘리는 찌라시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그런 예측 의석수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은 총선에서 120-30석 정도에 거칠 것이고, 지금 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다시 170석, 160석, 170석, 180석, 뭐, 요렇게, 얻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저는 요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현재 집권 여당 쪽에 180석을 주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150석에서 170석 정도, 그러니까 범보수, 보수 쪽을 다 합치면은 작으면은 150, 많으면은 170, 요 정도 의석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은 범진보 쪽은 130석에서 150석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엇비슷하지만은 이 집권 여당 보수 쪽에 조금 이렇게 가중치를 두는 뭐 그런 정도의 구도로 맞추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용의자 X 어떤 분 혹은 어떤 분들의 집합체, 이 집단이 한국 정치판 혹은 나가서는 이제 한국의 이 경제판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이 면적은 이게 참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아프리카의 큰 나라들 이런 데에 비해서도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 훨씬 작은데, 그런데 이게 경제력은 12, 11위권이고 국방력은 5위, 6위, 7위 여기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용의자 X의 어떤 분 혹은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라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든 경제든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일반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고단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중국의 전성절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제 고집을 부렸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는 방법이 있지 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 니들이 원하는 좌파 쪽 그쪽에 한번 가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래 원하는 거 한번 해봐 하고 그쪽으로 싹 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밀어 놓고 보니까 일대 혼란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가 그랬잖아요. 이 대통령이 된 초기에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보여주겠다. 그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근데 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보수 쪽이 정권을 잡게 됐는데 그 정권을 잡게 된 게 이제 0.7% 차이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7% 차이로 잡은 것하고 0.7% 차이로 잡은 것은 파워 차이에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뭐 7% 차이로 잡았으면은 좀 더 이제 자신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간당간당한 겁니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이제 안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좌파가 이제 이 원사이드한 의석을 가지게 만들어 주면은 또 이제 컨트롤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집권 여당 우파에 보수 우파에 힘을 실어주되 강력한 힘은 안 실어준다라는 거죠. 약간 우세할 정도, 그 정도의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약간 우세하니까 내부적인 뭐 이탈이 나오면은 또 이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간당간당한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용의자 X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해 가지 않을까. 2024년부터 수확을 해가지 않을까. 그 동안에 이제 공들여서 공작을 했으니까 뭐 인적 물적 자원이 엄청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제 뭐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을 가져가야 되겠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난 이 전리품들을 챙겨가지 않을까. 뭐 결국은 최종 승자는 그 용의자 X가 된다는 거죠. 여당도 야당도 아닌 용의자 X, 중국 정부 혹은 정보부도 아니고 북한 정부 혹은 북한 정보부도 아니고 최종 승자는 용의자 X가 되는 겁니다. 용의자 X가 뭘 가지고 갈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궁금해. 자, 제가 이렇게 저의 뇌피셜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2024년 1월 1일 새해의 해가 힘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시청자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랍니다. 저기 구름이 조금 깔려 있으니까 또 이렇게 진홍색 이렇게 부리새도 생기고 참 좋죠. 멋있습니다. 그냥 수평선에서 불쑥 올라오는 것보다 저렇게 올라오니까 또 멋있어 보이네요.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새해 아침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주저리 늘어놓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또 판을 들여다보면은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의자 X 대한민국 정치판을 배후에서 주무르고 있는 용의자 X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고 과연 이 용의자 X가 어떤 분일까 혹은 어떤 분들일까, 요걸 한번 우리가 유심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지켜보십시다.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합니다. 저도 용의자 X님,
한번 이 두뇌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 이상으로 이 2024년 신년 특집 용의자 X의 헌신과 총선 의석수 예측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님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024년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 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고 이 나라와 이 전 세계가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